명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한번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 말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뭐가 어려운데라고 물어봤을 때 관형찰색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환자를 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뭐를 관찰하는데? 얼굴을 봤을 때 뭐를 관찰하는데 하니까 뭐 색깔도 보고 뭐 얼굴 생김새도 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보거든요. 잘 잤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잘 잤나 우리 새끼. 아니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면 아버지 지난밤에 잘 못 주무셨어요. 왜 좀 피곤해 보이시지 자고 났는데. 엄마라면 아기가 학교 갔다 왔는데 표정이 왜 저렇지? 그게 관형찰색이에요. 뭐 다른 어떤 의학적인 그런 건 있죠. 망진의 어떤 요결이라 해가지고 어디가 붉으면 뭐 대장의 열이다. 어디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소장의 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과연 근거가 100%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실제 관형찰색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관형찰색은 엄마가 애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잤나? 근데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왜 얼굴이 뭐 이렇게 슬프노?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환자를 보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희 집 사람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같이 뭐 집에서 뭐 있으면 이 네이버 TV에 드라마 요약본이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짧게 3분, 5분 뭐 늘 그걸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저는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봐요. 그런데 이게 그 배우가 슬픈 연기를 하잖아요. 슬픈 어떤 그 극 중에서 자기 그 부인 되는 분이 뭐 죽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어떤 슬픔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사람이 슬픔을 막 억지로 뭐 해가지고 이 시청자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슬픔을 연기하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그 감정이 이게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환자가 이래 오면 환자가 뭐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왔다. 아니면은 슬퍼서 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게 슬픈 거 느낌이, 왜 마음이 이래 저 환자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뭐 언어로 뭐 할 수는 없는데 왜 이상하게 좀 갈아지는 것 같지? 이게 좀 드라마 보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드라마 볼 때 슬프고 웃기고 이거랑 똑같아. 환자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환자를 볼 때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붉어져 있는데 저게 간에 부이고 간에 열이 있나? 이렇게 하면 이제 헛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체한 사람들 딱 보면 속이 안 좋을 때 거울을 한번 딱 보면은 다릅니다. 그냥 이 뭐라고 눈 밑이 붓고 전체가 10%가 부으면서 그런 거 없어요. 달라요. 표정도 탁 굳어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명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명상이 심오한 뭐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제 수준에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시간이 또 모자라니까 약성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차전자 목통 구맥. 목통 차전자. 차전자를 제일 뒤에 합시다. 차전자가 제일 인기가 많은 목통부터 할까요? 크게 부어주시면 제가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컵 하나만. 돌렸는데. 목통은 소양인의 처방입니다. 많아요? 어떻게? 자, 맛을 한번 봅시다. 이 뭐 나무 껍질 맛인데? 쭉 들이키시네. 자, 소리마. 이 목통 먹어보니 맛의 느낌이 어때? 미끌미끌. 미끌미끌. 좀 그런 맛이 좀 있지? 근데 나중에 차전자를 먹어보면 이 미끌은 미끌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미끌미끌하고 또 뭐 좀 맛이 좀 어때? 좀 쌉싸름한 나무 껍질 비슷하게. 많이 쓴 건 아니고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향은 별로 없어요. 목통이 보면 그냥 나무 쪼가리 잘라놓은 그런 거거든요. 이 약성가 한번 동영아 읽어볼까? 이게 딱 쓰이는 다 이뇨제인데 쓰이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목통 성상 소장 열패 리경 통규 최능 도체. 자, 목통은 차인데 이 어디 소장열패라 되어 있습니다. 소장열패 리경통규의 최능도체. 여기 이걸 읽어보면 뭐 소장이 열패, 이 소장이 열을 끈다가 아니고 막혀서 열나는 거예요. 소장은 제일 뜨거운 부위거든요. 막히니까 열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찬 성질이 많다면 써야 돼요. 많이 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조금 있지만 그 재주가 아니고 막힌 거를 뚫어주는 재주입니다. 거기에 어디까지 뚫어주냐면 리경 통규. 이 여기서 통규라는 말은 뭐 소변 구멍, 대변 구멍, 구멍 이런 구멍뿐만 아니고 경락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경락. 그러니까 이 경락 같은 거 이게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에 들어가냐면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에 들어가요. 소위 말하면 이게 당기사역과 요 쓰는 거는 발실이고 수족, 골랭 이런 것도 쓰거든요. 이게 이조를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참 사람이 발에 실이 다는데 왜 이조를 해? 전혀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이 역할은 뭐냐면 차다는 건 뭡니까? 여기가 막혀가지고 양기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막혀 있는 거를 뚫어주는 겁니다. 뚫어주는 거. 뚫어주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목통이라는 걸 씁니다. 최능 도체, 끌어당기고 막힌 거를 끌어당기고 이래 하는데 이 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이게 이 팔다리 시리고 하다는 거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근육, 이런 뭐 혈관 조직체입니다. 요런 거를 잘 뚫어줍니다. 막힌 거를. 그래서 거기 막히다 보면 열도 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여기 제일 유명한 게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인데 여기에는 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계린고본에는 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를 보면 계지, 따뜻하게 하는 혈관을 따뜻하게 하죠. 당귀, 보혈도 하고 행혈도 하고, 작약, 세신, 세신이 잘 뚫어줍니다. 오수유, 감초, 목통.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신하고 목통이 이 조직체에 막혀 있는 이런 거를 뚫어가지고 이 양기가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자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팔다리가 시리다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다리가 시리다고.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한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가을쯤인데, 뭐 기모라고 하나요? 바지에 털 달린 거, 기모 바지. 가을에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땀은 비질비질 흘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가을,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거라서 시원하고 좋은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기모 바지를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찬 거를 좀 칠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 찬 거 데피는 건 부자만 한 게 없잖아요. 부자 열심히 놓고, 부자 한 거 놓고 약을 줬어. 저는 뭐 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찬 거를 따뜻하게 하는데 별 어려운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면 되잖아. 뭐 다른 뭐 거기가 뭐 한쪽에 염증이 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를 썼어요. 건강 6개 부자 열심히 해가 썼어. 그런데 생각외로 금방 따뜻해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자를 과감하게 뭐 한 돈 반, 두 돈씩 써도, 야, 이거, 뭐지? 차다. 찬 거는 고리다. 고래는 부자. 좋잖아. 이론은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호언장담은 해놨고, 이거 쉽습니다. 나이도 젊고, 쓰면 됩니다. 하고 했는데, 안 돼. 이게 두제, 세제 넘어가니까 이제 환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한약은 좀 더디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걸로서 끝이다 이거야. 자기 말은. 더 이상 효과 없으면, 아이고, 뭐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숨은 의도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을. 기존에 차다고 하면 뭐, 상한론 처방으로 따지면 사역탕, 부자, 이런 부자 이중탕 이런 건데, 요거를 가만히 보게 됐는데, 찬데 이거 사지골랭, 맥세, 욕졸인데, 이 작약이 왜 들어가지? 작약 찬약인데? 약간 선선, 따뜻한 약은 아니잖아요. 목통 이거 왜 들어가지? 이거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야, 이건 뭐지? 했는데, 이제, 일단은 환자한테 약은 줘야 되겠고, 이걸 좀 넣어서 줬어. 에라이, 뭐, 부자는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오수유도 조금 이게, 오수유를 같이 썼어요. 그런데 환자가 딱 먹더만, 원장님, 이 병약은 좋던데요? 이라는 거예요. 응? 뭐지?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일단은 나았으니까 잠깐 시간은 벌었고,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 왜 나았을까? 과연 이거는 왜 나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조직체가 소위 말하면 사지골랭이면 얼었잖아요. 나는 얼은 거는 녹히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면 이 조직이 요렇게 얼어가지고 이게 쪼그라든다는 건 생각 못 했어. 차지면서 이 조직이 쪼그라들 것이다. 나는 따뜻한 것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목통이라든지, 세신이라든지, 이게 조직체를 후비고 들어가가지고 자극을 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자가 딱 받쳐주니까 이게 골랭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환자가 그때 하던 말은 갑자기 다리로 땀이 확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골랭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때 우연찮게 소발의 지잡기로 알았어요. 이게, 야, 왜 이런 걸 쓰지? 그래서 이제 이 목통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응용할 수 있느냐? 뭐 사지골랭에 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이 보면 목통이 제가 여기는 전부 다 그 소변 관련해서만 제가 쭉 뽑아봤는데 이 소변뿐만 아니고 이 관절 조직체 이런 거 소위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이 시리면서 아프다 이렇게 근육이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면서 뻣뻣하다. 요런 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통상 웃을 날이니까 웃을로 인경을 시켜가지고 뭐 부자를 쓰든 뭐를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목통 같은 걸 같이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쓸 때 보면 도적산에 들어가는데요. 도적산이라는 거는 소장열, 소변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변 마려우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냥 배가 뻐근하네, 소변이 시원치 않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심장에 어떤 좀 뭐라고 하면 초조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뭐가 이제 소변이 좀 안 나오고 뭐 하고 하면 소위 말하면 불안해지면서 얼굴에 상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뻘겋게 안절부절 못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실이 옆에 없으면은 금방 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장이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변이 뭐 안 시원하고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소장열폐라고 합니다. 소장에 실제 열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열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장의 그 초조감이 방광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심장이 바로 방광으로 연결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심소장은 상통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소장에도 문제가 있다. 근데 소장에서 방광은 연결되거든요. 수분이 분리되는 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면서도 뭐 초조하고 뭐 이럴 때. 그 도적산이나 형방도적산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뭐 저는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 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생지왕, 목통, 현삼, 과루인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그 소양인들이 상당히 초조감이 있으면서도 몸에 진액이 빠지는 조열 같은 요런 사람이 이 조직체에도 쓰고 소변 관련해서도 쓰고 꼭 이게 형방도적산이 꼭 소변 문제로 쓰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심장의 초조감을 쭉 낮춰주면서 그 근골 이런 쪽으로 쫙 소통을 시킬 겁니다.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 목통이라는 거는 생과계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소변뿐만 아니고 조직체 이런 데도 응용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자, 구맥 해보겠습니다. 조직체를 맡고 있는 걸 소변을 빼준다는 건가요? 조직체. 그렇지, 그런 개념이지. 텍사하고 우리는 다르잖아. 텍사는 뭐 근골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자. 구맥은 이거 풀 쪼가리 같습니다. 풀. 나무 쪼가리는 아니고. 소리마이 맛이 좀 어떻노? 먹어봐.
구수해? 그 약간 향이 좀 있지. 약간 맵싹한 좀 그런 약하지만 그런 향이 좀 있어요. 입안에 약간 화한, 여기 보면 신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맵다라는 맛이 약간 그 자극적인 그 맛이 좀 있습니다. 그 구맥 한번 읽어볼까, 동료아? 구맥 신한 전치 임병 차는 탁태 통경 은 형우야, 그 인병이 뭐지? 병이 소변이 나오는데 통증이 있는 게 있는 거. 네. 인병이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 거. 이걸 인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매운맛으로 막힌 거를 통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염증을 그 찬맛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되게 많이 이걸 쓰는 게 전립선염. 실제로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환자분들의 임상 증상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소변을 안 봐도 뭐 생식기 쪽이 아프고 고환이 아프고 음경이 아프고 아랫배가 아프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소변 볼 때 소변 그 음경의 끝이 아프다든지 음경의 중간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구맥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는 쓸 일이 잘 없어요. 하지만 이 전립선과 관련된 진료를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생각외로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들도 좀 있지만 자기가 어떤 특화를 하고 싶다. 특화를 하고 싶다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저는 특화에 할 때 여러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잘 낫는 거 해야 돼요. 어려운 거 하면 안 돼. 중풍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뇌성마비 그런 거 하면 안 돼. 잘 낫는 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좀 있는 거 해야 돼. 전혀 없는 희귀 난치병 나는 루게릭을 특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환자도 없고 그럼 굶어 죽기 딱 좋아. 여러 분야가 그 다음에 한방이 좀 강점이 있는 양약 치료보다는 한약 치료가 좀 잘 듣는 그 질환을 해야 돼요. 이 비뇨기과 질환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는 그 신경내과를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항상 신경내과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경내과 스터디할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양방 비뇨기과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대학교에서 그 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이 비뇨기과가 참 웃긴 게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과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게 설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염 하면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세균성, 비세균성. 세균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염증이 있냐, 염증이 없냐.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약은 다 똑같아. 항생제. 최근에 항우울제. 이게 뭐지?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연구를 안 하는구나. 양방에도. 그런 게 딱 있습니다. 심장내과, 그거는 이미 우리가 접근하기에 심장 초음파도 없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 비뇨기과는 생각보다 양방에서 진전이 잘 없는 과예요. 그 다음에 피부과도 비슷해요. 피부과가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약이 몇 개 없어요. 양방에 약이 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아니면 소염제 같은 끝이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는 제일 높은 강도, 중간 강도, 저강도 없는 거 이거예요. 그냥 하기 좋아요.
그런 거 골라요. 특히 남자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뇨기과 추천합니다. 일단은 비뇨기과는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양방에서 크게 재미가 없어요. 크게 재미가 없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염 오래되신 분들 중에 소변 때문에 이런 분들 이 구맥 같은 거 쓰면 잘 듣습니다. 뭐 구맥만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듣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청장탕이니 팔정산이니 이런 거 구맥이 들어가는데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변을 보는데 아프다. 구맥.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이건 제주약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고 그 아픈 거는 음량 기혈만 고른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딱 가는 약이 한두 가지가 딱 들어가야 아픈 게 딱 낫습니다. 좀 여자는 아닌가 봐요. 여자가 소변 볼때 아프면. 아니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소변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많습니다. 제가 원장님, 제가 뭐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뭐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마 여자 원장님은 좀 환자분들이 방광염이 잘 온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시죠. 남자한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양방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요실금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이 뭐냐면, 여기 방광이 있고, 요도가 요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광이 있으면, 요도가 여기 있구나.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요도가 처져서 요실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요도를 요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수술이 있어요. 이게 보험에 됐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30%, 40%. 그걸 왜 하는가 몰라. 아무튼 그게 한계예요. 약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자분들. 아무튼 이 비뇨기과는 괜찮은 전문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전자로 넘어가 볼까요? 전립선이 좋다니까 다 먹었다. 좀 비릿한 거 맞죠? 약간 그렇죠. 그게 차전자. 나는 네가 뚜껑을 열길래 내가 지금 자, 차전자는 이뇨제를 중에 신세계입니다. 이 너무 센 척하지 마라. 차전자 이거 묻으면 좋다. 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끈적끈적하죠? 자, 동료가 읽어보자. 사전기온, 직통리수, 강음익정, 명임유자. 그 형우야, 니 차전자 먹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느낌 있다고 약간 이것도 약간 풀맛 조금 나는데 불맛보다는 확실히 좀 덜하고. 지난주에 이뇨제하고 요번까지 이뇨제가 쭉 나오는데 저렴하고 있는데 제일 끈적끈적한 걸로는 이게 1등이지. 차전자가. 활석도 이만큼 안 끈적했어.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걸 보고는 강음, 익정, 정을 보한다. 그만큼 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전자는 그 다음에 이뇨제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약입니다.
차전기온. 그 말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 신장 방광과 관련해서는 신장 방광은 차가워지면서 병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나더라도 거기에 찬 기운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방광을 따뜻하게 할 일이 많아요. 그 차전자를 쓸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부종이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 방광이든 뭐든 소변이 잘 안 나오든. 자, 차전자. 방금 얘기했듯이 방광은 찬 게 병이 잘 생기니 이뇨도 시키고 따뜻한 요런 차전자를 쓰는 게 어떨까? 오래되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오래된, 조금만 더 왜 오래되면 이걸 써야 되지? 오래되면 방광 조직도 좀 건조해지지. 오래되면 방광 조직이 건조해지고, 식어 있으니까 손들도 따뜻하면서 음, 묵직묵직한 음, 전자로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성적으로 지나면 그쪽으로 뭐 영양 공급이든 뭐든 안 되다 보면 조직이 이제 뭐 방광이 소변이 잘 안 나가더라도 마릅니다. 오래되면. 그런데 초기에 막 수분이 막 버글버글 할 때 이런 느끼한 약, 이 윤기 있는 약 넣으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마가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소양인이란 요 사람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소양인은 계속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내 정열을 계속 소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기운이 위로 뜨니까 하체는 자꾸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수분도 조금 안 나갈 일도 있을 거고. 야, 분명히 이수도는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통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액을 촉촉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빼낼 건 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양인한테 차전자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형방패독산, 절영차전자탕, 형방지왕탕, 12미 지왕탕 전부 다 이뇨제로 차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람이 바짝 자꾸 사부작거리고 하니까 바짝 조직이 마르고, 그러니까 신은 보호하면서도 그 육미 중에 텍사 뭐 이런 거 쓰기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텍사처럼 이뇨를 시켜야 될 상황은 되는데 안 맞다. 그러니까 차전자 같은 거 쓰자. 눅눅하면서.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종 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오래돼가지고 계속 활동하면서 자꾸 뭐 몸에 입이 마르다든지 피부가 마르다든지 관절이 마르다든지 자꾸 이런 걸 호소하면서도 뭐 조금 붓는다든지 소변이 안 시원하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전자가 따뜻하다고 해서 뭐 많이 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기가 많은 약이다. 그래서 그 팔정산이라는 약을 보면 이뇨시키는 거랑 다 들어갑니다. 구맥, 목통, 편축, 활석, 차전자, 등심, 거기에다 치자, 대황까지. 갑자기 소변이 딱 막혀가지고 염증이 나서 막 통증이 나고 소변 안 나오고 할 때 당장에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설정문의 대왕은 그냥 염증 때문에 넣는 건가요? 이게 방광이라는 게요. 이게 육부기 때문에 처음에 방광이 딱 소변 윤폐라든지 이런 게 딱 오면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 양의 육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광경하고 그 안에 뭐 오령산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 찬 약들이 위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방광염이 실제로 오면 열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뇨만 시켜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열을 빨리 좀 진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육부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는 대변도 잘 안 나갈 거예요. 대소변이 변융패 이렇게 있네. 네. 어떤 환자분이 어린 딸이 열이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나왔어요. 건강염 진단받고 많다. 차이는 구별하는 소변에 문제가 있다. 소변에 딱 문제가 온다. 병원에 있으면은 입원 환자들 중에 덜어 있습니다. 덜어 방광염 때문에 막 고열이 나거든요. 딱 다릅니다. 소변이 갑자기 탁해진다든지 발열이 나고 이런 거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데 딱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몇 살인데 애가 방광염이 걸리지? 5살 그런 아들도 있는데, 뭐 접촉성이든 뭐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불결한 것도 있는데, 아마 이게 방광염일 수도 있고, 신우신염일 수도 있고, 뭐 나는 환자를 안 봐서, 소변에 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소변에 문제가 와. 그 팔정산 써봤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괜찮습니다. 근데 항생제가 더 잘 듣더라고. 세게 쓰는데 여러 번 먹고. 항생제가 더 잘 듣더라고. 자, 소문대요.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법실론. 자, 65페이지. 지난 시간에 간고급 급식 가미 완지하고 심고완 급식 산이 수지했습니다. 자, 동영아. 간고급 급식 가미 완지 한번 설명해 볼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설명하라는 거는 요거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간이 급한 거를 싫어한다는 거를 네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래? 저는 저번에 듣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애기들 생각하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급이라는 것도 필요는 하는데 뭐 사람이 살면서 급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특히 이제 애들 키울 때 이제 급을 생각하면 약간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빡세게 야단치면 애들 어쨌든 자라나는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인데 이렇게 하면 미축도 되고 이렇게 좀 뭔가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니까 이제 애들 야단치고 나는 거 좀 달라한 걸 풀어주면서 와봐라. 너의 과거의 경험이 나오는 거 아니야? 경험담이라고. 아버님이 많이 엄하셨구나. 아이고, 맞진 않았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노? 애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기분이 나. 자, 이게 급하다는 거를 제가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감미를 가지고 이 조절하는 급한 거는 무엇일까? 하고 많은 것 중에 감미를 달달한 걸로 사람을 조금 진정시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도 이게 동영이처럼 누가 이제 어른이 뭐라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마음이 콩닥콩닥한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게 그럴 때 달달한 걸로 이게 될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도, 외부의 자극은 특별하게 없는데도 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뭐 어떤 기간이 기한이 다가오고 이런 게 아니고, 별로 사람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움츠러드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럴 때는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욕산하니 급식 신이산지라고는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66페이지에. 간은 펼치고자 하는데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펼쳐라. 이 말이 굉장히 애가 위축이 돼 있는데, 이때는 좀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해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해줘라. 이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달달하게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걸 먹어보면 사람이 달달한 걸 먹는다고 해서 막 긴장이 확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요래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간고급이라는 거는 마치 주위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약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간맥대조탕 우리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가? 부인 장조의 비상욕곡하니, 부인이 장이 건조한데 슬픔에 상해서 막 울고, 또는 사람이 자꾸 하품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귀신 들린 건 비슷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압박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슬픈 상황을 여러 가지 겪고는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분 30대인가? 여자분인데, 작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동생이 또 무슨 골수암인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큰 일을 초반에 상당히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가까운 사람을 2명이나 보내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원 선생인데, 이제 같이 보통 한 반에 선생이 2명이거든요. 애들을 보는데 옆에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 소위 말하면 일을 잘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좀 참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참을 때 되면 애들 보내고, 니 와봐봐. 니 일 똑바로 해라. 보통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년이 해가지고 계속 남편한테 욕하고 막, 남편은 미치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일을 아니까,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참는 거야, 남편은. 속으로는 얼마나 미치겠어. 내가 뭔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내한테 화내냐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미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화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은 옆에 좀 이래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예민해지는, 잠도 안 오고, 지금 어떤 상황이 딱 어떤 계속 옆에 있는 직원이 계속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점 사람이 예민해져. 소위 이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초를 군제로 사람을 달달하게 긴장을 확 풀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감초를 군제로 하면서 사삼이라는 약을 썼어요. 감초 사삼. 감초를 들어가면 사삼만 쓰면 향기가 있어가지고 예민한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우기 같은 건 좀 풀어주더라도 그 감초 같은 걸로 달달하게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옆에 직원하고 싸운대. 야, 씨, 니 잘못했잖아요. 싸운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풀러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오를 써야 되겠고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시오 향부자. 이게 실제로 욱하니까 그때 이제 돼요. 기존에는 제일 편한 사람한테만 가서 울기를 풀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좀 조금 자기 말로는 예민한 게 조금 덜해진다는 거예요. 달달하게. 그게 이제 간고급인 것 같아요. 급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움츠러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민해지는 거. 이게 간맥대조탕이 딱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자꾸 웃고 울고 귀신 들린 거 비슷하게 사람이 이거 소위 말하면 피가 말랐다. 신경이 말랐다. 사람들 중에 환자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집안도 다 편안해. 근데 어떤 사소한 일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빠르고 그럴 때 촉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맥대조탕입니다. 달달하게 간고급 급식 감이환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쓸 일 많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오는데 좀 더워가지고 이게 가방도 입고 하니까 뭐 이게 하다가 옆에 건들렸어. 나는 뭐 그냥 그런데 특정인을 그래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나 실수인데 그래 내가 꾸벅 인사하고 그랬어요. 되게 예민하더라고. 눈빛이 탁 이렇게 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손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막 뭐라노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막 자물쇠 열고 하는 게 막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에도 누가 오는 것 같다고 막 너 집에는 안 간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믿어. 우리 집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CCTV 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런 거를 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고완하니 급식 산이 수지. 자, 이제 사람이 자꾸 늘어져요. 늘어질 때에는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원래 장기가 펼치는 장기인데 적당하게 힘있게 쫙 펼쳐야 되는데 하하하하 하면서 이게 에너지 있게 딱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렇게 이게 단속도 안 되고 니 귀찮다 이래 되는 이게 이제 늘어지는 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수렴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온 게 약이 생맥산 이런 게 이제 여름에 사람이 늘어질 때 찾아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조인도 이런 데 해당되거든요. 심장이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심장이란 곳은 늘어지거나 할 때 반드시 그 본성이 열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열이 밖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냥 에너지가 넘치게 보이죠.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사람이 풀어지면서 이제 열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장이 늘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산조인 같은, 잠이 안 오고 가슴에 허번증이 생기고 이럴 때 산조인이라는 약을 심장의 정신적인 문제에는 산조인이라는 약을 씁니다. 오미자라는 약도 약은 여름에 그걸 수렴시킨다고 하면 산조인이라는 약은 그렇습니다. 산조인탕은 이 산조인탕이 저희 병원에서 많이 써봤어요. 그 할머니들 밤에 잠 안 자는 사람 병원에 어찌나 많은지 계속 콜 옵니다. 그러면 뭐 할 게 뭐 있어? 산조인탕 주지. 안 자요. 이거 먹고. 안 잡니다. 그냥 너, 이거 뭐하러 이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산조인탕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여기 보면 허번부등면. 허번부등면. 일 진탕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오늘 42.19 마라톤 뛰고 나니까 열이 안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 콘서트 하는 가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나? 그 가수들 중에 콘서트를 하고 나면 흥분이 가셔가지고 안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온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술을 엄청 먹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공연하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집에 가면 이게 열이 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먹고 여자 찾고 막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거를 싹 수렴시키는 그 과로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그 허혈이 뜨는 거예요. 그거를 산조인하고 지모가 하는 겁니다. 산조인탕이 그런 데 씁니다. 되게 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전날 과로하고 나니까 잠이 안 와요. 딱 그럴 때.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 비 할 차례입니다. 비주 장하하니 족태음 양명 주치라 기일은 무기요 비고 습하니 급식 고의 조지라. 비는 장하를 주한다. 네, 형우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까? 우리 계절은 사계절이 있는데 생뚱맞게 한의학에는 장하가 있네. 장하가 뭘까? 계절이 약간 바뀌는 때를 그냥 약간 토라는 거를 제가 개념적으로 알기로는 하지만은 그냥 목화 금수가 있는데 그 안에 토가 사실 다 하나씩 그 목에서 화로 바뀔 때 이렇게 화에서 수로 바뀔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토가 하나씩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드러난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니 어디서 뭐 과외 봤나? 잘하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분을 하는 거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하고 여름하고 어떻게 구별해? 그냥 딱 느껴지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 4, 5월이 봄이고 6, 7, 8월이 보통 우리 여름이라 하잖아. 네. 그 중간에 그 3월 31일, 4월 1일 어떻게 하지? 3, 4, 5월 31일, 6월 1일 그 봄하고 여름하고 딱 바뀌나? 자는데 입춘 뭐 이런 개념이듯이 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딜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지점 약간 그런 거를 관념적으로 보는데 그 시점이 약간 그 4월, 5월 뭐 이런데 가깝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지. 이게
칼로 물베기예요. 봄하고 여름하고 어디를 잘라야 될지. 야, 5월 31일 24일 탁 잘라야 될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태양이 봄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이 그래요. 어떻게 칼로 물베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토의 기운입니다. 그 스무스하게 시부지기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그 작용. 분명히 우리가 봄하고 여름은 다르잖아요. 온도도 다르고 뭐 여러 생명이 하는 현상이 다른데 그 중간에 넘어가는 거, 그 부드럽게 넘어가는 순환, 천천히 순환하듯이 그게 바로 이게 토입니다. 토. 장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계절을 다 주관한다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 작용이 토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토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주 날씨가 좋다. 습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제 아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쾌함, 건조하지도 않고 눅눅하지도 않고 그 상쾌함이 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토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습기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원래는 습기가 많은데 비고습이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겉으로 습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제 습기가 딱 드러났다, 이미 그게 이제 한계치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심장은 뭐 좀 이 열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는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미 병인 거예요. 그래서 비라는 게 원래 습이 많은 곳인데 비고습이라는 거는 습이 과잉된 겁니다. 그럴 때에는 급히 고미를 먹어야 된다. 쓴맛을. 자, 이 고미의 특징을, 자, 그러면 요거 뒤에 보면 한 줄만 더 읽어볼게요. 폐주추하니 수태은 양명주치라. 기일은 경신이요. 폐고기 상력하니, 폐가 기운이 상력하는 것을 싫어하니 급식 고이 설지라. 여기도 고미가 나오네요. 앞에도 고이 조지라고 나오고 뒤에도 고이 설지라고 나옵니다. 비에 나오는 고미의 의미하고 뒤에 폐에 나오는 고미의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요 뒤에 거는 나중에 일단 해보고요. 앞에의 고의 의미는 소리만 뭐야? 거기에 고의 뜻은 뭐지? 건조하다. 마른다.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조하다. 고미, 여러분들 고미약 먹어보면 고미약 중에 윤기가 있는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고미는 기본적으로 다 건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쓴 약들은. 그래서 여기 앞에서의 고의 뜻은 건조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기의 약들을, 이 처방을 제가 찾아온 거 한번 볼까요? 뭐가 있더라. 여기 있다. 이거 맞나? 텍사탕 이거 맞나? 맞는가 보네. 텍사탕, 텍사 백출. 뒤에 보면 감초 건강 복령 백출탕, 복령 건강 백출 감초, 이중탕 백출 들어가, 오수유 들어가. 이 전부 다 고미가 들어갑니다. 백출이라든지 창출이라든지 전부 다 쓴 약입니다. 거기에 오수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있네. 황련 이런 거 전부 다 쓴데도 전부 다 황련이나 황금 이런 거 보면 설사 이런 데 씁니다. 설사. 황금탕 보면 설사에 쓰잖아.
고미가 들어가는 약들이 전부 다 건조합니다. 습열에 치중되어 있느냐, 한습에 좀 치중되어 있느냐. 습열에 치중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쓰고 찬 약을 쓰고, 한습에 치중되면 쓰면서도 좀 따뜻한 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는 전부 다 건조한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출, 황련, 오수유, 택사 이런 게 전부 다 고미의 약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할 얘기가, 그러면 폐고기 상력. 폐라는 거는 가을은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청명한 하늘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굉장히 날씨가 건조해져요. 상당히 그러면 햇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피부도 바짝바짝 마르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기상력일 거예요. 폐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뭐 쪼이는 기운이 많으면 기침하듯이 폐는 아래로 숙광이 쭉 기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역상 자꾸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고민은 뭐를 뜻하죠? 진짜 이거는 뭐를 뜻할까? 여기는 고민은? 응? 잠깐 뭐 안돼 귀가 가라앉히는. 하기를 뜻하지. 하기 잘하네. 고라는 게 보면 고미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찬 성질이 있잖아요. 찬 성질. 차다는 뜻은 뭔가를 이제 진정시킨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의 고미는 하기를 뜻합니다. 같이 글자가 고라고 해서 의미가 그냥 쓴 약을 찾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것도 찾아왔는데 여기입니다. 폐고기 상력 급식 고의 설지 마행 감석탕하고 제가 여기 보면 행인이 여기서의 주 역할입니다. 마황은 한사의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 원인을 없애는 거는 마황입니다. 그런데 찬바람만 없앤다고 찬 기운이 와서 기침을 한다고 해서 찬 기운만 없앤다고 기침이 안 났습니다. 한 줄이 천하잖아요. 이거는 행인이란 이런 직접적인 거기에 하기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석고라든지 뭐 석고가 굳이 꼭 천을 나수는 건 아닌데 행인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계지가 후박 행자탕도 행인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계지탕으로 천이는 안 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원인을 보는 약이고 그 제주를 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죽여 석고탕인지 전부 다 이거는 이 반화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기 왜 내 소충탕을 못 받아왔지? 반화 있네. 생강 반화탕 여기 보면 반화를 생강즙에 쓰는데 읽어볼게요. 병인, 흉중, 사천, 불천, 사구, 불구, 사얼, 불얼 이래 돼. 마치 천도 위로 상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역도 상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꾹질 같은 거. 이 트림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상력이 이런 거를 반화의 어떤 하기작용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폐고기 상력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상백피. 상백피라는 거는 상백피 기침에 상당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상백피를 어떨 때 쓰냐면요. 상백피는 반드시 기침하는 사람이 얼굴이 조금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 반하는 기체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캑캑캑 합니다. 소리가 이 얇으면서 짧은 음으로 탁탁탁 이렇게 딱 뭔가 기체가 된 듯한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상백피는 먹어보면 막 그런 강력한 그 건조하는 그런 맛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백피는 사람이 퍽퍽하게 부어 있으면서도 기침이 약한데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나처럼 캑캑 하는 기침은 아닌데 컬럭 계속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침하는데 애처로워가지고 그럴 때에는 이 바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습기가 차면서 이 기침이 되는 거거든요. 기운이 좀 지치면서. 그럴 때 상백피를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기침에는 오래된 기침이라든지 기침이 주소증이면 상백피 같은 거는 좀 이게 같이 들어가면 잘 낫습니다. 그런 것들이 폐고기 상력하는 때 주로 쓸 수 있는 처방들입니다. 약재들이고. 자, 그 다음에 신 해볼게요. 신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신주 동한이 족소음 태양주치라 기일은 임계요 임계라 신고조하니 급식 신이 윤지니 개주리 지치진액 통기야니라. 자, 이제 겨울이라는 거는 매섭고 굉장히 추운 온 세상을 얼려버리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은 추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올해는 별로 안 춥습니다. 이 계절을, 이런 계절을 한의학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이거를 신이라고 우리가 이 겨울이라는 거를 신으로 대체를 해봅시다. 그럼 이런 날씨를 한의학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별로 춥지 않고 이런 겨울을 신이 편하게 아무거나 농담해도 된다. 농담해도 되고. 방 쪽에 방광에 신인데 잘 걸러내가지고 신이 좀 걸러내야 되는데. 찌꺼기만 잘 걸러내서 음흠. 출시켜야 되는 음. 그런 자격이 이렇게 양질이 안 되고 하면 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변이 탁하게 좀 소변이 탁해지는, 약해지면 소변이 탁해지는. 뭐 좋네. 신장은 그 물의 장부니까 물의 장부니까. 물이 이렇게 차갑게 가득 차 있, 겨울이면 그 물이 차갑게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을 겨울엔 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딱 펼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저장도 조금 덜 되는. 저장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도 좀 덜 차가운 것 같고, 물이 덜 차가우니까 그 사실 신장 또 상화 이런 거 봤을 때 또 상화에서요. 신장에 그 차가운 좀 많이 차가워야 그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상화가 뜨거울 것 같은데 또 그러면 그만큼 뜨거운 것도 조금 적어지고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오, 좋네. 동영이는 옆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니 긴장해야 돼. 니 자리 잘 잡아야 되겠다. 니가 이쪽에 앉아. 자기 뭐다 말해서 장을 잘 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잘 해야 추울 텐데 잘 안 돼서 덜 추운 것 같고 뭐 화요일 같은 것도 좀 그 정도까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수장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간단한 어떤 그런 네네. 수장의 기운이 예, 예. 꽉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음. 봄도 꽉 이렇게 그 움츠러야지 또 네네. 봄이 봄답게 피어날 건데 예, 예. 그런 게 안 되는 음. 예. 그래서 봄도 봄답지 않아 겨울도 겨울답지 않아 네네. 유튜브 그 동영가 얘기한 거랑 교수님이랑 겨울이 추워야지 장전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참 많이 춥지 않아서 음. 장전을 잘 못하니까 봄에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이고 좀 멀리 보면 또 내년 한 해가 좀 문제가 생길 걱정이 좀 되죠. 소리미는 이런 날씨를 가지고 진짜 너무 거창하게 하니까 나는 이걸 바란 게 아니거든. 그냥 편하게 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거창하게 앞에 하니까 그럼 편하게 그냥 이 날씨를 날씨 어떻게 해석할까 한의학적으로. 일단 당연히 봄 장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봄에 펼쳐질 기회가 없을 거고 그리고 너무 습하다 해야 돼. 좀 그렇지. 비도 많이 오고. 겨울 자체에 음. 충분히 그러니까 원래는 장전이 안 되면 봄에 좀 더 크게 그게 나타날 음. 것 같은데 그냥 겨울 자체는 너무 습하게 겨울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습기가 많고. 제 생각에는 실험이 잘 안 되니까 정말 이 애매한 날씨 괜히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는 실험이 안 되고 보통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 그 다음에 가문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가물은 정말 잘안 되는데요. 왠지 그래서 너무 가물어지지 않을까요? 야, 신고조랑 연결이 된다. 니 지금, 빅피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대로 생성도 안 될 것 같고 생겨도 묽을 것 같고 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몸 자체에 에너지 자체가 가물게 되잖아요. 이 빅피처가 지금, 이야, 쫙쫙쫙, 뭐 한마디. 좀 부하고 좀 퍼석퍼석해지는 그런 네. 그죠? 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겨울이 힘이 없다. 이 표현합니다. 힘이 없다. 심플하게, 이번 겨울이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야무지게 메워야 되는데, 맵고 춥고 해가지고, 한강이 꽁꽁 얼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파워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파워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신이 파워가 약했습니다. 제대로 이놈이 좀 이래 되면 아까 말한 듯이 뭐 찌꺼기 또 잘 빠지고 할 텐데, 찌꺼기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겨울이 그만큼 매섭게 춥다라는 거예요. 꽁꽁 온다는 게 꽉 쥐려면 중간에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쫙 다 빠져나가야 돼요. 밀폐 용기 쫙 되듯이 쫙 되는 힘이 있게 쫙 돼야 돼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희부지기 겨울 되니까 습기는 습기대로 다 생기고 눈은 안 오고 이걸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역대의가와 석곡의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고조, 신은 건조한 거를 싫어한다. 급식 신이 윤지하라. 자, 겨울이 신이 건조함이 싫대요. 자, 건조가 싫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윤하게 하자. 그죠? 윤하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내경에는 신이 윤지라 되어 있어요. 이 역대의가의 해석이 엄청나게 분분합니다. 틀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서의 신의 의미는 윤의 의미다.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석곡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거 글자 잘 봐라. 신이 윤지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
개, 주리, 치, 진액, 통기. 야, 이게 윤으로 되냐? 매부야지. 통기가 되지. 제가 왜 아까 파워가 약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힘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신도 힘껏 이렇게 쭉 힘이 있어야지. 이게 정밀한 것만 딱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힘이 약하니까 이 습기, 찌꺼기 같은 게 다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진액이 다 있으려면 그 양기가 그만큼 우물어드는 힘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매운맛인 거예요, 매운맛.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데, 처방에서는 아닙니다. 여기 당기사역과 이건 내가 왜 가져왔지? 이음전이라고 밑에 제가 가져왔어요. 이 경악입니다. 제가 새로 올려드리는 거 없나? 없습니까? 표 밑에 표 밑에. 있어. 이음전에 보면, 뒤에 보면 경악이라 해가지고, 치, 비, 신, 허, 당, 온, 윤, 리, 이중지 변방, 이중탕의 변방인데, 가, 삼, 부, 인삼과 부자를 가해서 명, 육미, 회양, 가, 강활, 방풍, 각, 한돈, 치, 방실, 상한 했는데, 이게 이제 비신허에 대한 거를, 신의 허를 어떻게 보냐면, 장경학은 숙지왕 다돈, 단귀석돈, 건강 육계, 감초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이 허하니까 윤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지왕은 여러분들 약을 보면 전부 순전히 윤제입니다, 윤제. 수렴하는 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석곡은 어떤 처방을 했는지 제가 밑에 한번 예를 들어 왔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밑에 보원탕 볼게요. 뒤에 치, 심허, 불수, 정. 심허로 인해 가지고 정이 빠져나가니까 정을 수렴시키지 못해서 신허, 불장정. 신이 허해서 정을 잘 장하지 못합니다. 양사불밀, 불고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성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심신이 허해가지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육미, 팔미계를 썼던 거예요. 신허하니 육미계 같은 걸로 숙지왕이라든지 산약, 산수유로 딱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석곡은 뭐 어떻게 처방을 했냐. 토사자 석돈. 토사자는 분명히 진액이 없는 거는 맞는데, 부계지, 부작, 한돈반. 황기, 백복신, 파고지. 파지돼 있네. 파고지인데. 파고지, 적작약, 당기, 각한돈, 감초오픈. 자, 신이 약해지면 그 안에 정혈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정혈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움켜쥘 수 있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정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윤지의 해석을, 신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석곡의 주장입니다. 처방을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밑에 보면 이요은, 밑에서 두 번째에 치, 뒤에 보면 치, 신허, 신허랭, 요통, 기와 곤란, 야다우심. 신이 허하고 차가지고 요통이 있는데, 일어나고 눕기가 곤란해서 한데, 밤에 더욱 심한, 한마디로 요통환자, 밤에 많이 아픈 요통환자예요. 그럼 분명히 요통이면 신이 허하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의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역시 육미에다가 우술두충, 모가속단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석곡은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정이 부족한 건 맞다. 토사자, 석돈, 부자두돈,
인삼복령 한돈 반, 건강 두충 후박, 관계 우술각 한돈, 백출 감초 분. 뒤에는 비슷해요. 이 처방하는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을 어떻게 보는, 신이 건조해진다라는 거를, 시라는 거를 치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 기존의 의가들은 이 신이 건조함이 싫으니 건조함만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곡은 신이 윤지라고 하는 거를, 신이 따뜻해야지 움켜쥐는 힘도 좋아지고 그 안에 정도 저장이 잘 된다. 그래서 보정과 함께 반드시 온신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매울 신의 의미를 반드시 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처방들은 비슷해요. 뭐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석곡이라고 뭐 부자로 소화시킬 것 같아요. 똑같아. 소화제 쓰고 다 비슷해요.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신을 보는 관점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 기존의 이 처방들과 이게 달라집니다. 그거의 해석을, 이 매운맛이 이게 우리 진액이 생성되는 거를 어떻게 진액이 생성되냐. 밖에서 먹어가지고 진액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양기가 소통이 되면 이 양기가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정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가 오장육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음식 먹은 거에서 장정이 더 잘 된다는 해석인 겁니다. 장정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장정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뭐 소문학회도 하고 있지만, 실은 부자를 쓴다는 게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독약이란 걸 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과 다르게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그 다음 우리 가족부터. 내 드립다 환자들한테 부자 많이 쓸 수 없잖아요. 그 배짱 나면 내 한의원 다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해보면 신이, 육미, 뭐 팔미 다 먹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정이 우선이 아니고 이 온신을 우선으로 할 때 이 힘이 딱 생깁니다. 제가 그거를 몸으로 겪고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뭐 석곡의 주장이 옳고, 뭐 설명을 들을 때에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쟤한테 먼저 해보고, 이게 진짜 맞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개념으로 해보니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는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그러면 실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7살 여자애가 왔어요. 여자애가 왔는데 매일 밤 소변을 봅니다. 실수를.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방수 패드를 깔고 자야 돼요. 엄마는.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일 나면 이 방수, 이게 팬티 갈아주고, 기저귀를 이제 아예 7살인데도 여자인데 기저귀를 늘 차고 자요. 매일. 도저히 이제 입을 갈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애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애 보고 니 이제 저녁에 오줌 싸지만 한다고 안 사나? 뭐 그럼 더 싸지.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존에 쓰는 것들을 처방은 다 알죠. 보통 그럴 때 육미 많이 씁니다, 실제로. 다른 한의원에서 육미 많이 씁니다. 한의원을 많이 가봤어. 내한테 그냥 오겠어요. 뭐 다른 데도 다 해보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치료받는데 좀 좋으니까 뭐 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부자두돈 7살짜리인데 그 다음에 육미 안 썼어요. 그게 왜 제가 그랬냐면 애가 어떠냐면
사람이 피부도 깨재재하고 시커물이 축축 해가지고 애가 7살이면 한의원에 애 오면 난리 납니다. 보통 7살이면. 일어나가지고 뭐 원장 뒤에 가가지고 뭐 다 비비고 이게 정상적인 애예요. 근데 애가 내 앞에 탁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했어요. 진료하는 15분, 20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아가 약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더 수렴시키려고 하니까 그딴에 지금 애가 너무 수렴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수렴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타나는 증상은 심방광과 관련. 그래서 과감하게 부자두돈, 인삼, 당귀 뭐 몇 개 안 했어요. 소변과 관련된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산약, 산수유 하나도 안 했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싹 다 나섰어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 그게 한 2달 좀 넘게 썼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 나서 밤에 실수를 안 합니다. 내가 뭐 신과 관련된 약을 썼나요? 일체 안 썼습니다. 부자 말고는. 내가 그걸 걔한테 쓸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한 번씩 밤에 실수를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도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과식을 좀 하니까. 저녁에 한 번씩 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애한테 뭐라 하진 않아요. 쥐가 뭐 싸고 싶었었나? 방광이 싸고 싶었었지. 그래서 우리 애한테 절대 오줌 쌌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해봤어요. 토사자 해보고, 소변이 좋다는 산수유. 먹으면 다 체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내 고민이 많이 했겠어. 아빠가 한인 딴 데 가서 강의는 하고 뭐 하는데 자기 아들 소변을 못 날 수고 있으니 그게 요거를 보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얘는 우리 애는 너무 위축이 돼 있는 아이니까 산약, 산수유 안 된다. 부자. 그래서 펼치면서 딱 부자만 했어요. 온심만 시켜보자. 그때 내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내 몸 해봤고. 그래서 이, 신고조 급식 신이 윤지라는 말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수업 듣고 신고한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좀 쓸 때 부자로 좀 생기를 맞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좀 육미를 먹다가 이번에 팔미를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육미 팔미는 나는 참 이 약을 볼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처방이 팔미입니다. 시대상으로 중경이 팔미부터 만들었어요. 금괴요락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늘이 이제 육미라는 약을 거기서 이제 계지부자를 빼고 육미라는 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아까 이제 그 프린트에 1번에 보면 제가 신기한 팔미를 가져왔어요. 팔미를 어떨 때 쓰냐면 소갈, 소변 다, 일두, 소변 역 일두자 신기환 주지. 이 뭐에서는 소갈에 씁니다. 정혈이 부족해가지고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진액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황, 산수유, 산약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계지부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지부자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팔미의 포인트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입이 마르고 하는 정혈조, 건조해질 때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우는 제가 이제 보면
정말 스마트하고 참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고 이런 게 있지만 긴장을 잘해요. 긴장을 잘해요. 긴장하기 때문에 약간 입에 구갈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6미나 8미가 들어가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조금 약간 조금 막힐 수가 있어요. 약간 그게 막 식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사람을 수렴시키는데 거기 계지부제가 들어가면 흔듭니다. 그러면 두근두근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지부제 쓰시려면 산약, 산수 싹 다 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당귀, 인삼 조금 기혈을 조금 펼쳐주면서 계지부제가 들어가면 아마 그런 증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기환이나 이런 것들이 주 목표가 소갈입니다. 이런 약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약의 포인트는 지황, 산약, 산수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변 막 많이 빠지고 하니까 소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령, 택사 이런 것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허루에 요통, 소복, 구급 전부 다 이게 근육이나 이래 전부 다 진액이 다 마른 겁니다, 이게. 그런 데 쓰면 그러면서 소변 분리. 그러니까 지황, 산약, 산수유에 택사, 복령 딱이죠. 그 다음 허루가 되니까 계지부자가. 그래서 이 중경은 계지부자를 잘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방이 딱 좋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열이 부족한 건 확실히 조함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여기에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네.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차차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신을 보는 관점이 결국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병제 간하니 하면 유어하하고 하 불유면 힘어 추하고 추 불사면 지어 동하고 기어 춘하니 금 당풍임이라. 병이 간에 있는데 여름이면 낫습니다. 간이라는 거는 참 이거 밑에 앞에 요 석고기 주 한번 볼까요? 이거 주가 기막힌 주입니다. 이거 저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 한번 봅시다. 심패는 욕청량하니 심과 패는 위에 상부에 있고 열에 관련된 곳이죠. 그러니까 맑고 시원해지려고 하고 그러므로 고용산고하고 그래서 산미와 고미를 쓰고 간신은 욕온욱하니 간과 신은 따뜻하려고 하니 그러므로 고용신감이라. 간신은 신감미를 씁니다. 차는 음양교제질이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간고급, 급식, 가미환지부터 쭉 요거를 그 오미와 오장의 그 연결을 석공 딱 요 한마디로 딱 심패는 소위 말하면 우리 심패라고 따지면 여름, 가을은 전부 다 해가 이제 떠 있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이에요. 아침, 낮. 이게 전부 다 여름과 가을입니다. 심패입니다. 그 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시는 한밤이고 간시는 따뜻해야 돼요. 차온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감의 약을 쓰고 심패는 이 열이 있는 곳이다 보니 산고의 맛을 쓴다. 굉장히 절묘한. 그래서 신에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뭔가 저는 뭔가 펼쳐줘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사는 잠깐만요. 어디? 산고 네. 심패는 산고를 쓰는데 고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산은 먹으면 움츠러들잖아요. 네네. 저는 뭔가 되게
산을 쓰는 거는 아, 이거는 심장이 자꾸 여름에 더위 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미를 그 생맥산 쓰듯이 오미자 쓰듯이 조금 수렴시켜줘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병제간 하면 이 병이 간에 있으면은 여름에 낫는데 여름에 낫지 않으면은 가을에 심해지고 가을에 죽지 않으면은 겨울에는 기다렸다가 봄에 일어난다. 자, 간이 병이 들었는데 여름이면 좀 낫는다. 이 말은 좀 따뜻해지고 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좀 이완이 되면 간에 무리가 덜 간다는 겁니다. 간은 여러분 확실히 보면 간은 뭔가 소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간에 그 뭐죠? 잠깐만 이게 무슨 용어로 쓰지? 간기울결? 확실히 그런 게 문제예요. 뭐가 긴장이 되고 거기 울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간이에요. 긴장될 때. 그래서 이 여름같이 좀 풀어지고 따뜻해지면 간에는 무리가 덜 갑니다. 그래서 간병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간경화가 있던 자꾸 찬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간이 잘 낫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여름처럼 자연스럽게 좀 따뜻하면서 풀어지는데도 간이 안 나와요. 그 말은 그만큼 간이 병이 좀 심하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병이 들었을 때에는 조금 풀어주면 금방 나아요. 소위 말하면 애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애한테 조금 뭐라 했는데 애가 좀 긴장이 돼 있어. 그러면 뭐 좀 웃긴 유튜브 틀어주면 끝나. 애 뭐 자꾸 짜증내고 하면 유튜브 좀 틀어주면 끝나. 그냥 하면 다 끝나.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꽁에 있는 거지. 유튜브도 보기 싫다고 막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볼 때만 좀 좋다가 유튜브 끄면 다시 짜증내고 뭐 이런 거예요. 간이 그만큼 심하게 그래 돼 있다는 이 표현이. 그럴 때 더 뭐라 하면 큰일 납니다. 심어추, 더 억박, 니 똑바로 안 앉아! 뭐 이러면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억압을 주면 간은 더욱더욱 문제가 됩니다. 심어추하고 추불사면 지어동이라. 겨울에는 뭐 더 심해지진 않지만 그냥 이래 넘어갑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비로소 이제 그러면 봄 되면 다시 간병이 다시 됩니다. 이미 이래 된 거는 이미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간병이. 요 어떤 한 장부의 시간에 따라서 병정이 이렇게 좀 고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저가. 그거를 이 날짜와 이거에 갖다 붙였어요. 간병자는 유제 병정하고 병정 불리면 가어 경신하고 경신 불사면 지어 임계하고 기어 가불이라. 간병자는 평조에 해하고 하포에 심하고 야반에 정이라. 이게 앞에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로 해석을 다 가름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간욕산요 조금 하다가 가겠습니다. 간욕산하니 급식 신이 산지라 용신보지하고 산사지라. 간은 좀 펼쳐지고자 하는데 그럴 때에는 좀 움츠러들었을 때에는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좀 펼쳐라. 그래서 매운맛을 쓰면 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산미로 수렴시키는 것은 간을 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놨습니다. 이거 조금 더 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올려준 자료가 하나 있죠. 억간산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자, 내가 어디다 올렸더라. 간욕산 요것도 제가 올려드렸고
이건 뭐 하려면 시간 걸리는, 이 억간산만 볼게요. 밑에 25 처방속. 기존에는 제가 짝방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약 그 고정되어 있는 후세방을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했어. 그래서 요즘에 다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히 그 중에 이 억간산에 보면 뭐 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억간산에 보면 7페이지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형우야 찾았어? 여기 형우야 여기 보면 증상이 있지. 여기 보면 진단 볼까? 진단. 이 증상을 봐야 되겠네. 그 앞에 거 빼고 증상만 대충 한번 읽어볼래? 이명, 두통, 불면. 요런 데 쓰고. BPSD, 수면장애. BPSD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볼게요. NPI 평가. 그것도 모르겠고. 수면 중 공격 행동. 수면 중 공격 행동. 수면 중 고함 등 행동장애. 네. 수면 중 공격 행동. 환시. 충동.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 하지의 불쾌감. 울음 선망. 울음 환각. 조절되지 않는 음식 섭취 및 통증. 이게 막 그 폭식한다는 그런 뜻이죠. 야간의 하지 불쾌감. 네. 공격적 행동. 근육 수축. 공격적 충동. 인지기능 손상. TV 체계 이해도. 중학교 등교 불가. 이게 뭐 이제 사고 치고 막 하니까 막 이래 되는 거죠. 네. ADHD. 과잉 행동 장애. 과잉 행동, 충동 행동. 환각, 환청. 환시, 환초. 자, 이게 그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이 약 처방 구성이 나와 있나? 잠깐만. 내가 다른 자료에 올렸나? 억간산이 뭐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억간산에 보면 백출, 복령, 조구등, 시호, 창출, 당귀, 청궁, 감초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반화진피를 같이 많이 합쳐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써 넣어봤는데 시호, 창출, 청궁, 해울하는 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습기보는 창출, 백출 들어가고 반화진피 전부 다 기체를 풀고 소위 말하면 풀어내는 거예요. 아까 간이 억울되니까 무슨 증상이 나타나든 공격 행동이라든지 선망이라든지 뭐 과잉 행동 장애, 잠자는데 뭐 공격 행동 뭐 이런 전부 다 뭐 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뭔가 불만이고 뭐가 뚱해져 있는 겉으로는 어떤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까 같은 어떤 환각 전부 다 이게 울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욕산입니다. 간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막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파킨슨이라든지 치매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많이 쓰는지를 제가 보니까 제가 파킨슨 환자가 왔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대변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소변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옛날에는 파킨슨이라는 거는 정이 부족해서 떨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그 환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행동이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뭐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훅 이게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데 이 환자가 고쳐달라는 게
소변이 딱 마려우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없으면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소변이 딱 모이면서 안에서 콱 일한다는 뜻이잖아. 야, 과거에는 내가 그걸 정부족이라고 그냥 파킨슨은 정부족이라 생각했다가 야, 이거 뭐 울결 아닌가? 이게 뭔가 이게 양기가 잘 여기까지 못 가가지고 뭐 이래 되는 야, 이거 그럴듯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정약은 하나도 안 썼어. 뭐 결과는 모릅니다. 아직 뭐 처방은 쓴 건데 비슷해요 이게. 아, 치매 환자도 보면 우리가 치매를 멍하게 이래 있는 사람 같죠? 안 그렇습니다. 헛소리하고 갑자기 화내고 뭐 이럽니다. 오히려 환자가 왔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갑자기 뭐 자기 며느리한테 욕하고 며느리 못 알아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찌꺼기로 꽉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뇌로 이렇게 신경들이 이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쓸만하겠더라. 양방에서는 그걸로 탁 하나 짚어서 딱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보면 뭐 요 처방만 뿐만 아니고 이 처방의 모양이 풀어주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나이가 있고 하는 사람이면 4.3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소위 말하는 향부자 4.3 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논문같이 나와 있는 이 효과를 봤다는 이런 게 간욕산 할 때 의미가 그렇게 전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보다가 괜찮은 자료다 싶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게 아마 일본의 그걸 겁니다. 이게 내용은 한의사들이 뭐 잡지 온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건데 그 임상내는 밑에 읽어보니까 일본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아마 추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외의 처방들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게지하고 뭐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방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써보라는 뜻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막상 작방하라면 어려워요. 뭐 내가 장준경도 아니고 어떻게 게시탕을 당장 만들어? 안 돼요. 근데 비록 안 해도 돼. 나도 완벽하게 못해요.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아닌데 요 중에 요 약은 좀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그 다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자꾸 이 병리를 가지고 이 비슷한 거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끝.